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말로는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나 나가셔서 깜빡 잊어버리실까봐 냉난방기 종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있으니까 장단점 특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면 또 두고두고 우리 여기서 수리했던 사연들이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냉난방기 종류는 보시면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지면 1번과 2번, 3번을 이렇게 나누면요. 1번 첫 번째 냉장고 종류는 같은 식입니다. 전기식, 가스식, 등유식이 있습니다. 전기식, 가스식, 등유식이 있다는 건 뭐냐? 얘네들은 난방을 틀 때 실외기가 자체가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난방을 틀 때요. 전기식으로 난방을 하느냐, 실외기 코일이 있어서 가스식으로 하느냐, 등유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는 하나로 묶을게요. 같은 거예요. 왜? 실외기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히트펌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비해서 한 단계 업이 된 겁니다. 히트펌프식은 뭐냐? 좀 좋은 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얘는 실외기가 가동을 합니다. 실외기가 가동하는데, 얘의 이제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 제상시에는 실외기 쪽에 전기 코일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전기가 또 많이 또 먹습니다. 그때만. 그리고 이런 식. 그리고 인버터식 냉난방기입니다. 인버터식 냉난방기. 지금 현재는 대부분 3년 전부터는 인버터 냉난방기 대부분 발전합니다. 인버터 냉난방기. 말 그대로 냉방을 틀어도 난방을 틀어도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실외기가 가동을 하고 대신 얘에 대한 단점은 제상시란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상시에는 난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어쨌든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전체기. 전체를 봤을 때는 전기식과 가스식 등유의 장점과 인버터 냉난방기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 모아놓은 게. 크게 내가 따로 설명했잖아요. 이제 자세하게 또 한 번씩 들어갈 거야. 히트펌프인데 히트펌프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제 설명을 전체 해볼게요. 전기식 냉난방기다. 전기식. 물론 에어컨 가동식. 우리 여름에 에어컨 가동식은 실외기가 가동해요. 그래서 20평이라든가 30평에도 그렇게 그에 맞게 전기를 먹겠죠. 가동식. 근데 난방식 가동시에는 실외기가 전혀 가동하지 않습니다. 실외기 가동이 전혀 안 됩니다. 실외기. 그러니까 난방시에는 전기식이든 가스식이든 등유식이든 에어컨 실외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이 없고 그냥 전기식일 때는 실내기에 전기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토출구를 딱 보시면 전기 코일이 눈에 보입니다. 저게 전기 코일이구나. 에바가 아니에요. 전기 코일을 그냥 눈에 띄어요. 저게 전기 코일이나 있고 가스식은 그 밑에 연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보일러처럼 똑같이 돼 있고 등유식도 같은 말이고요. 가스식은 뒤로 가스 배관이 와서 가스가 연결되어 있고 등유식은 옆에 항상 기름통이 있습니다. 기름통. 그렇게 쓰는 거고. 요 가스식과 등유식은 크게 말할 게 없는데 문제가 전기식 냉난방기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냉방 틀 때는 그 평수만큼 전기 먹겠지만 난방 틀 때는 그냥 우리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평대라 그래요. 20평대 난방기 전기식 코일이 돌아가거든요. 거의 7, 8kg 지 혼자 처먹어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전기 먹는 하마. 그래서 이런데 지금 사장님이 이런데 볼 수 있는 것은 상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웬만한 상가에서 이 전기를 감당 못하고 아직까지 공장에서는 전기식 냉난방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방 옛날 오래되고 이런데 오래된 건물 가시면 가스식이나 등유식을 봤을 거예요. 특히 당구장에 가스식이나 등유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어컨 평수는 별로 안 큰데 실내기가 커요. 크고 뒤로 연통이 하나 빠져 있을 거예요. 연통이. 그는 등유나 가스 마찬가지. 가스는 옆에 무슨 통이 아무것도 없을 거고 등유는 기름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전기 먹는 게 그 냉방 평수에 따라 먹기 때문에 별다른 거 아니고요. 어쨌든 난방 시에는 우리가 전기식은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가에서 지금 볼 수 없고 공장에서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히트펌프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히트펌프. 왜냐면
이쪽 전기식 장점과 인버터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갈게요. 인버터 냉난방기는 뭐냐? 에어컨을 가동하든 난방기를 가동하든 실외기가 무조건 가동이 됩니다. 사방변이 있어서 가스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사이클 하셨잖아요. 실외기 쪽에서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그렇죠, 사장님. 실외기도 뜨거운 바람 쭉쭉 나오잖아요. 찬바람 나오고 실내 쪽에서는 겨울에 이걸 반대로 바꿔줍니다. 실외기 쪽에서 찬바람이 나가고 실내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대신 왜 난방시 전기를 더 먹냐? 가스 온도를 100에서 120, 30도까지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컴프레서 암척 회전율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난방시에 전기를 좀 더 먹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전기식에 비해서는 전기가 얘에 비하면 너무나 아껴지는 거죠. 얘에 비하면 뭐 그냥 5분의 1? 같은 평수에 비하면 제 전기식에 비하면 난방이 가동할 때 5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가장 적게 먹습니다. 난방식 가동시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제품은 다 인버터 냉난방기입니다. 그러니까 히트펌프도 있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전기식은 거의 이제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해봐야 혜택도 별로 없고 아직은 히트펌프와 이제는 냉난방인데 인버터 냉난방 지금 나오는 여기에 전기도 아껴주고 얼마나 좋아요. 냉방시보다 조금 더 전기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정속형보다 전기도 많이 아껴줘요. 근데 이 인버터 냉난방의 단점이 뭐냐면 재상시인데 재상시. 이 문제가 재상시에 난방이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실내기 가동이 멈춥니다. 재상시에는 실내기 가동이 돌아가면 찬바람 나오니까 안 되죠. 이게 멈추고 재상시에 왜 그러냐? 우리가 찬바람이 실내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응축기에서 증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습도가 있고 이런 거 습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 실내 때 냉방을 사용할 때는 물이 배출되잖아요. 물이요, 그렇죠? 왜? 공기 중 습도가 차가운 거에 붙어서 물이 돼서 물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겨울에 옥상이든지 어디든지 찬바람이 나가면 그 습도가 에바에 붙이면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얼음이다, 얼음. 얼음이 됩니다, 점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속 얼음이 쌓이고 통과량이 어느 정도 부족하게 되고 딱 기계가 난방선이 너무 실기 쪽 오니까 이게 송풍이 안 되겠죠, 실기 쪽에서. 그렇게 되면 재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재상이 들어가면 뭐냐면 인버터 되면 다시 뜨거운 바람을 저쪽으로 아니면 찬바람은 이쪽인데 거기서 실내기가 멈추게 실내기를 멈춰야 되고 그래서 실외기 쪽 얼음을 다 녹일 때까지 어느 일정 수준 다 녹일 때까지는 찬바람이 아예 안 나옵니다. 전기세는 아끼기도 굉장히 좋죠. 근데 앞으로는요 히트펌프도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기가 강화되면. 근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 기준이라서 너무 그거 믿지 마시고 어쨌든 인버터 냉난방기는 가장 큰 장점은 전기를 무지하게 아껴준다. 하지만 단점은 재상시 난방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한파가 왔을 때가 심각합니다. 한파가 오게 되면 한파가 오지 않고 우리가 습도가 높지 않아서 눈이 안 오면 습도 안 높잖아요. 겨울에는 습도가 높지 않으면요 그냥 재상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막 계속 따뜻한 만 나와요. 근데 눈 오는 날 습도가 있다. 습도가 많다. 그러면 재상하는 양이 뭐 2번, 3번, 4번, 5번 막 늘어나요. 막. 근데 거기서 한파까지 왔다. 눈도 내리고 한파가 왔다. 그러면 따뜻한 바람이 좀 나왔다가 바로 재상. 따뜻한 바람이 좀 나왔다가 바로 재상.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재상시에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기식과 인버터 냉난방기의 이게 장점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요. 에어컨 가동 시, 난방 가동 시, 실외기 다 가동된다. 인버터랑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잖아요. 에어컨 가동 시, 난방 가동 시, 실외기가 다 가동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전기식보다 일단은 월등하게 전기 아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죠. 인버터하고 똑같이 작동되면 얘는 재상이 될까? 얘도 똑같이 재상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얘는 장점이 뭐냐? 인버터에는 장점이 뭐냐? 실내기에 전기 코일이 똑같이 보조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할 때는 실외기 쪽에서 히터 이게 선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바를 녹여주고 실내기 쪽에서는 전기 코일이 작동해서 재상시에도 난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재상시에도. 그러니까 요렇게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말이 있는데 깊게 안 들어갈게요.
에어컨 가동 시 냉난방은 다 실외기 가동하면서 이 히트펌프는요 다 가동을 하면서 제상시에도 실외기에 전기 코일이 있어서 난방이 나옵니다. 제상하는 동안에도. 그럼 장점이 되잖아요. 요거는 훨씬 장점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 히트펌프의 단점이 또 뭐냐면 뭐가 들어갔다 했죠? 전기 코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외기로 분전발수 따로 실외기보다 더 굵은 전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일을 대피려면. 그래서 이런 전기 코일 하나가 아무리 몸무게에서 5에서 8kg 먹는다. 그것도 평소 작은 거. 클수록 더 커집니다. 아니 에어컨 만약 우리 20평 규정 얘가 전기 먹는 게 뭐 2kg도 안 먹는다 그래. 2kg도 안 먹는데 얘 한번 코일 들어가면 5에서 8kg 먹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인버터 전기식의 장단점을 가져왔지만 어쨌든 코일이 돌아가게 되니까 실내기 쪽으로 분전반에서 따로 전기를 뽑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전기식은 이 순수 전기식은 에어컨 가동 시는 실외기 가동 당연히 하는 거고 난방 시는 안 해요. 코일만 돌아가요. 코일만. 그러면 히트펌프가 설치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어컨이 있으면 이게 크게는 못 그리겠고 스탠드가 있고 실외기가 있으면 여기가 차단기 할게요. 차단기 할게요. 그러면 차단기에서 요 실외기 전기를 솔직히 적게 먹거든요. 적게 먹기 때문에 FM으로 따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FM은 차단기에서 실외기 전기 별도, 전기 코일 전기 별도, 이게 FM입니다. 더 FM을 따지면 차단기 아예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설치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쟤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요거는 정석적인 건 아니에요. 정석적인 게 아닌데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걸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차단기에서 굉장히 굵은 전기가 옵니다. 왜? 여기 코일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연결해요? 배관을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실외기하고. 그러면 주전원 전기선을 여기다가 연결해 놓고 여기서 콤문합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전기식은. 왜 이렇게 해도 되냐? 난방할 때 실외기 전혀 가동 안 하잖아요.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냉방할 때 코일 전혀 가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가 과도하게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때는 정석적으로 따지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서로가 완전 분리돼서 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에서 코일 전기 오고 여기서 점프해서 실외기 주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제가 현장에서 봤더니 이거를 그대로 히트펌프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전기시계만 가능한 거죠. 왜냐면 난방 쓸 때는 코일만 돌아가고 냉방 쓸 때는 실외기만 돌아가니까. 근데 히트펌프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차단기를 할게. 차단기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에어컨 가동 시, 난방 가동 시 실외기 가동하잖아요. 그러면 얘 제상시에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제상시에. 작동하죠. 얘 어린 녹여야 되는데. 제상시에 작동합니다. 얘도. 그러면 제상시에 코일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하잖아요. 난방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석대로 어디서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유튜브 올릴 수도 있는데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데 요거 이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져온 분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차단기에서 콤몬에서 여기서 콤몬에서 실외기 갔습니다. 그러면 제상시에 실외기도 전기 먹고 코일도 전기 보니까 여기 더욱 과부하가 끌고 갑니다. 물론 전기 계산을 잘해가지고 잘해서 더 두껍게 했으면 콤몬을 가니까 실외기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했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따지면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서 과전력을 흘러가는데 차단기 당연히 안 떨어지겠죠. 왜? 크게 해놨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전기식은 이렇게 하되 히트펌프시 왔을 때는요 무조건 차단기 별도로 해주는 게 FM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량에 맞게 전기 크로의 용량에 맞게 가고 또 하나는 실외기로 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인버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 인버터 사용 용량에 따라서 실내기와 실외기 분전방 실외기로 가서
실외기가 전기 주니까 그 용량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버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장에 쓰고 있습니다. 전기식 쓰고 있고 히트 펌프는 아이들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의외로. 그리고 인버터 냉난방기 제일 많이 팔릴 겁니다. 일반 식당이 크게 전기 안 들어오거든요. 상가 이런 데는요. 그래서 큰데 아니면은 그래서 인버터 냉난방기가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기고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